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TV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집을 구매하던,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하던, 짧게는 1년에 한 번, 혹은 2에서 4년에 한 번씩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보증금 몇백만 원부터 몇 억까지 오고 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까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거주하다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혹은 보증금을 잘 돌려받고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 집계약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큰 피해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달라지는 전세계약 보증금 관련 내용과 모르면 무조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은 집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를 손꼽는다면 내가 냈던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짜 집주인, 가짜 세입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바지 집주인, 유령 세입자라고도 불리는데요. 갈수록 점점 더 사기 수법이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맺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얼마 뒤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기승을 부리는 사기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깡통 전세 집주인, 유령 세입자를 모집한 후에 중간에서 불법 대출을 중개해주는 총 3개의 그룹이 불법 전세 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나눠 갖는 사기 수법입니다. 보통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용에 큰 문제가 없는 청년들을 유령 세입자로 모집해서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깡통 전세 바지 집주인 통장에 전세금이 들어가면 중간에 대출을 중개한 사람과 함께 돈을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계약한 집에 전혀 모르는 또 다른 가짜 세입자와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과 애초에 전세 대출을 갚을 생각이 없는 가짜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않거나 집에 압류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죠. 누구나 중요하다고 늘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깨끗하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일까요? 만약 내가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문서라면 등기소에서 이 책임을 져줄까요?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등기소에서 내가 직접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문서로 잘못됐다고 해도 등기소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공시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없습니다. 즉, 등기 내용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주, 대출 금액, 거주지 등 내용은 등기 내용을 표시해 주는 것이지 그 내용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져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집주인이 대출을 모두 갚은 것으로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 근저당을 말소했고 임차인이 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했고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위조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기본적으로 믿고 확인을 해야 하지만
아주 작은 확률로라도 이렇게 위조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100%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시행합니다.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세금 반환 보증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인, 중개인 등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니 임차인에게 깡통 전세 계약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보증 가입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보증 대상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춥니다. 앞으로는 전세가율 90%가 넘는 계약건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계약 중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10건 중 6건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5월부터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이처럼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계약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니 계약 시 꼭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임대인과 계약을 하지 않도록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와 국세청과 연계하여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계약 시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전입신고와 근저당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은 이길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같은 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이 바뀌고 세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근저당 설정의 법적 효력이 먼저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후순위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게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심사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근절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보증가입 조건과 앞으로 전세계약 시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